자, 이번 시간에 우리 정규화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정규화 과정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좀 살펴보자고요. 자, 그러면 이제 정규화 과정 좀 살펴보자고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자, 고객한테 이제 요청이 들어왔어요. 그 고객을 만나러 갔더니 어떤 특정 학교예요. 학교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그럼 학교에서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하려고 한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물어봅니다. 자, 그 데이터베이스에서 이제 학생들도 관리하고 이제 교수들도 관리하고 여러 가지를 이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알고 싶은 게 뭐냐? 데이터베이스에 집어넣고자 하는 그런 데이터가 어떤 데이터냐? 이제 물어보면 뭐 학생들의 학번도 들어가야 되고 이름도 들어가고 생년월일도 들어가야 되고 주민번호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학과도 들어가야 되고 몇 학년인지 그 정보도 들어가야 되고 뭐 이것도 들어가고 저것도 들어가고 해서 여러 개 이제 얘기를 해주겠죠. 그러면은 내가 그 얘기를 듣고 집에 와요. 집에 와서 이제 얘기 들었던 그 속성들 있죠. 그 속성들 하나하나를 전부 다 이제 표에다가 전부 다 이제 표현을 해보는 거예요. 이 얘기만 딱 듣고 이거를 오정규화 상태로 딱 만든다? 못 만들어요. 만들 수가 없어요. 왜? 이 필드들끼리 그냥 필드 제목만 보고 어떤 함수적 종속 관계가 있는지 알아요? 몰라?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얘기 듣고 온 그 필드 있죠? 그거 하나하나를 전부 다 필드로 만들어서 표 형태로 만든 다음에 그걸 이제 실제로 만들어 보는 거예요. 만들어 보면서 이제 어떤 이상한 현상이 발생하는지 그런 것도 이제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고요. 그리고 각각 이제 어떤 함수적 종속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것도 따져보면서 1정규형부터 시작해서 2정규형, 3정규형, 그 다음에 3.5정규형, 4정규형, 5정규형 하고 그 단계를 지나가면서 우리가 직접 정규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자, 그럼 요 이제 예제를 가지고 한번 보자고요. 자, 지금 보면 이제 주문 목록이라는 이 테이블이 하나 있습니다. 이 테이블을 가지고 이제 정규화를 한번 해보자고요. 그때 지금 이 주문 목록이라는 이 테이블을 봤을 때 제품 번호 밑에 보니까 지금 밑줄이 그어져 있죠. 그러면은 이 제품 번호가 지금 기본키다. 그걸 이제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만들어진 이 주문 목록이라는 이 테이블을 봤을 때 얘는 아직 우리가 정규화를 하지 않은 거죠. 정규화를 하지 않은 이 상태를 보고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비정규 릴레이션. 비정규 릴레이션이라고 이제 그렇게 부르는 거죠. 그래서 여기 데이터 보니까 지금 제품 번호가 1001인 그 제품은 모니터를 얘기한대요. 모니터는 지금 재고 수량이 2000개가 있는데 어떤 특정 회원 고객 번호가 100번인 그 사람이 들어와서 150개를 이제 주문한 거예요. 그때 이제 주문할 때마다 이제 주문 번호는 생성이 되겠죠. 또 고객 번호가 200번인 그 사람이 들어와서 이제 주문을 300개를 했어요. 모니터 300개 주문했어요. 그때 이제 주문 번호는 지금처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이 표상으로 봤을 때는 이 모니터를 이제 2번 주문한 게 된 거죠. 여기서 한번 주문하고 여기서 한번 주문하고 2번 주문한 거예요. 그럼 원래대로 쓰면은 이 1001이다 모니터다 2000개다 하고 이거를 첫 번째 줄에도 써야 되고 두 번째 줄에도 쓰고 써야 돼요. 그리고 마우스 보세요. 마우스 같은 경우는 지금 3번 주문이 됐죠. 그럼 여기 첫 번째 줄에도 이 마우스 거 이제 제품 번호는 1007이다 마우스다 재고 수량은 9000개다 그리고 두 번째 줄도 여기 맞게 써야 되고 세 번째 줄에도 맞게 그 내용들을 원래는 적어줘야죠.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요 세 가지 속성에 대해서 중복된 데이터가 이제 입력이 됩니다. 이런 걸 보고 우리가 반복 그룹이라 그래요. 반복 그룹. 그럼 이렇게 동일한 데이터를 계속 여러 번 우리가 입력할 필요가 있어요? 없겠죠. 자, 그럼 이제 예제 문제를 통해서 이제 우리 정규화를 한번 해보자고요. 자, 지금처럼 이제 1정규형을 할 거예요. 우리 1정규형이라는 거는 테이블 R이라는 테이블이 있는데 그것에 이제 속한 모든 속성이 도메인이 이제 원작 값으로만 그렇게 이제 되어 있는 그 정규형을 보고 우리가 1정규형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테이블에 모든 속성들의 그 값이 원작 값만으로 그렇게 이제 되어 있는 그 정규형이요. 그래서 지금 제품 번호다, 제품명이다, 재고 수량이다 이런 것들이 반복적으로 이제 나타나죠. 해서 이거를 이 중간에서 뚝 잘라서 앞에 있는 테이블 하나 만들고요. 뒤에 있는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테이블을 또 하나 만들어주면 돼요. 그때 이제 얘랑 서로 연결을 시켜서 우리가 관계 설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주문 목록에 보게 되면 제품 번호가 기본 키였잖아요. 이 제품 번호를 이 뒤에 있는 테이블에 또 추가시켜서 서로 연결을 시켜서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됩니다.
우리 예제 문제를 보니까 주문 목록이라는 이 테이블에서 반복되는 주문과 관련된 그 정보를 분리를 하래요. 분리를 해서 제1정규형으로 만드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간에서 뚝 하고 잘라주면 되겠죠. 잘라서 요 데이터만 가지고 이제 우리 하나의 테이블을 구성해 주고요. 뒤에 있는 요 데이터만 가지고 우리가 하나의 테이블을 이제 구성하면 되는데, 그때 이 앞에 있는 테이블과 뒤에 있는 테이블을 우리가 서로 연결을 시켜서 관계 설정하면 서로 연결이 되겠죠. 그때 이제 앞에서 이 제품 번호라는 게 우리 기본 키이기 때문에 이 제품 번호를 뒤에 있는 테이블에도 우리가 같이 넣어주는 거예요. 넣어주고 이제 제품 번호라는 그 필드를 이용해서 서로 관계를 맺어주면 우리가 나중에 이제 이거를 조인했을 때 원래 형태의 데이터로 되돌아오겠죠.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 주문 목록이라는 테이블을 지금처럼 이렇게 두 개의 테이블로 우리가 쪼개는 겁니다. 그래서 제품이라는 요 테이블 하나, 요게 이제 여기서 온 거죠. 그리고 요 뒤에 있는 것도 그대로 데리고 와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구성을 하는데, 그때 이제 앞에 있는 이 제품이란 테이블이랑 제품 주문 테이블이랑 서로 연결을 시켜야 된다 그랬어요. 그때 이 제품 번호가 기본 키이기 때문에 그 제품 번호라는 그 기본 키를 뒤에 있는 테이블에도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추가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 개를 서로 연결을 우리가 시켜주면 원래 데이터로 다시 되돌릴 수 있겠죠. 내추럴 조인했을 때. 그래서 이렇게 이제 무손실 분해해 주는 거. 요게 이제 우리 1정규형이요. 그 다음에 이제 제2정규형 좀 보자고요. 제2정규형은 테이블 R이라는 게 이제 1정규형을 만족하고, 그리고 기본키가 아닌 모든 속성이 기본키에 대해서 완전 함수적 종속을 만족하는 그 정규형을 보고 우리가 이 정규형이라고 그렇게 이제 부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함수적 종속성 그 관계를 우리가 따져봐야 되겠죠. 지금 이 테이블을 봤을 때 이제 주문 번호하고 제품 번호 이 두 가지가 지금처럼 이제 기본키로 그렇게 이제 설정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럼 얘네 두 개가 이제 기본키니까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고객 번호도 알아낼 수 있겠죠. 그리고 주소도 알아낼 수 있고요. 그리고 주문 수량도 알아낼 수 있어요. 자, 다른 것도 한번 찾아보자고요. 우리가 주문 번호 이거 하나만 가지고 한번 보자고요. 이 주문 번호 하나만 가지고 고객 알아낼 수 있어요? 알아낼 수 있죠. 어떤 고객이 주문한 건지 알아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주문 번호 하나만 가지고 우리 주소도 알아낼 수 있어요? 없어? 알아낼 수 있죠. 그때 이제 주문 번호가 이제 결정자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고객 번호하고 주소가 종속자가 되는 거죠. 이 주문 번호 하나만 가지고 우리 주문 수량을 알아낼 수 있어요? 없죠. 왜? 여기 보니까 주문 번호가 347인 거 여기도 있고요. 여기도 있어요. 근데 그때 다행히도 주문 수량이 300개 300개 똑같으니까 상관이 없죠. 근데 지금 여기 첫 번째 데이터 보니까 A345 하고 있어요. A345. 얘네는 보니까 하나는 150개고 하나는 400개예요. 그러면 이 주문 번호 하나만 가지고는 우리가 주문 수량을 알아낼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고객 번호라는 거를 기준으로 한번 보자고요. 고객 번호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이 고객은 어디에 산다, 우리가 회원가입을 할 때 미리 전부 다 입력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고객 번호를 가지고 우리가 주소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때 이제 고객 번호가 이제 결정자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주소라는 게 종속자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예제 문제 한번 보자고요. 자, 문제를 보니까 이제 제품 주문이라는 이 테이블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주문 번호에 함수적 종속이 되는 그 속성들을 분리를 해서 제2정규형을 만드시오.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그때 지금처럼 이제 함수적 종속성을 따졌을 때 지금처럼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주문 번호하고 제품 번호, 제품 번호, 이거 두 개가 이제 우리 기본 키죠. 그때 이 두 개의 기본 키를 가지고 우리가 고객 번호가 됐든 주소가 됐든 주문 수량이 됐든 이런 것들을 다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쪽에 있는 게 우리 결정자죠. 결정자고, 오른쪽에 있는 게 뭐예요? 종속자예요. 종속자. 그리고 이 주문 번호 하나만 가지고 우리가 고객 번호랑 주소랑 알아낼 수 있죠. 그 다음에 고객 번호 하나만 가지고 우리가 주소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테이블을 봤을 때 우리 기본 키가 이렇게 두 개죠. 이 두 개를 가지고 얘네들을 전부 다 이제 알아낼 수 있다. 이걸 보고 우리가 완전 함수적 종속관계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고, 지금처럼 기본 키가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그 중에 두 개 중에 한 개만 이용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종속자가 생기는 거, 이걸 보고 우리가
부분적 함수 종속 관계라고 이제 그렇게 부르는 거죠. 우리 이 정규형이라는 거는 부분적 함수 종속을 제거를 시키는 거죠. 제거를 시켜서 이 테이블에 들어있는 모든 것들은 완전 함수적 종속 관계에만 갖게 그렇게 만들어 주는 거. 그걸 보고 이제 이 정규형이라고 이제 그렇게 부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 테이블을 분리시킬 때 이렇게 부분 함수적 종속 관계인 거 요거 한 개만 따로 이제 꺼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수 종속성 관계를 따졌을 때 얘가 이제 부분적 함수 종속이죠. 그래서 얘만 우리가 테이블로 따로 빼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문 번호하고 고객 번호하고 주소 요 세 개만 가지고 테이블을 하나 따로 만들고요. 그리고 우리 주문 번호하고 제품 번호하고 주문 수량 요 세 개만 가지고 또 테이블을 또 하나 만드는 거. 그렇게 두 개의 테이블을 만드는 거. 그게 이제 이 정규형이요. 그래서 이거 테이블을 이제 분리시키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분리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적 함수 종속 관계 가진 게 요거라 그랬어요. 요 세 개를 지금처럼 이렇게 주문이라는 그 테이블을 하나 만들고요. 그리고 나머지 거 가지고 이제 주문 목록이다 해서 이렇게 이제 만드는 거예요. 요게 이제 제2 정규화형. 그 다음에 이제 제3 정규형이다. 그러면 얘는 테이블 R이 일단은 제2 정규형을 만족을 해야죠. 그리고 기본키가 아닌 모든 속성이 기본키에 대해서 이행적 함수 종속을 만족하지 않는 그런 정규형을 보고 우리가 제3 정규형이라고 합니다.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이행적 함수 종속이다 그러고 나는데 이행적 함수 종속이 뭘 얘기하냐? 지금 이 주문이라는 이 테이블을 봤을 때 이 주문 번호에 따라서 고객 번호가 이제 결정이 되는 거죠. 또 고객 번호를 가지고 이제 고객 번호 몇 번이 어디 산다 하고 이제 그렇게도 이제 결정이 될 수 있죠. 그러면 이 고객 번호라는 거는 이제 주문 번호에 종속이 되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주소라는 거는 고객 번호에 종속이 되어 있는 거죠. 이거를 만약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번 해보자고요. 얘가 A라고 생각하고 얘가 B라고 생각하고 얘가 이제 C라고 생각을 했을 때 지금처럼 이제 우리가 기호를 이제 표기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런 관계가 되겠죠. 그럼 이렇게 이제 표기해 놓고 보니까 요 C라는 거는 A에 이제 간접 종속되어 있다고 그렇게 이제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걸 보고 우리가 이행적 종속이라고 그렇게 이제 부릅니다. 이런 이제 이행적 함수 종속을 이제 제거하려면 이렇게 해서 이 두 개만 가지고 이제 하나의 테이블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두 개만 가지고 이제 또 테이블 하나 만들어주면 우리가 이행적 함수 종속을 우리가 제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얘 이제 문제를 한번 보자고요. 지금처럼 이제 함수적 종속 관계를 우리가 따져봤을 때 이 주문 번호 하나만 가지고 우리가 고객 번호도 알아낼 수도 있고요. 주소도 알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주문 번호가 이제 결정자고 고객 번호하고 주소가 이제 종속자가 되는 거죠. 근데 이 고객 번호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이 고객 번호에 따라서 우리가 주소도 알아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때 이제 고객 번호가 이제 결정자가 되는 거고 주소가 이제 종속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개 하나 테이블로 만들고요. 이렇게 두 개 이제 하나 테이블로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따로 이제 테이블을 분리시키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두 개 하나로 이렇게 묶어서 이제 주문이라고 이렇게 테이블 하나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두 개 이제 따로 띄어서 고객이라는 요 테이블을 이렇게 하나 구성해 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행적 함수 종속을 제거해서 이렇게 이제 3정규형으로 이렇게 이제 만들어 주면 돼요. 자, 우리 BCNF다라고 하게 되면 BCNF라는 거는 우리 테이블 안에서 테이블 R이라는 테이블이 있을 때 그때 모든 결정자가 후보킨 그 정규형을 보고 우리가 BCNF라고 합니다. 이 BCNF라는 거는 제3 정규형이랑 제4 정규형 그 사이에 있다 그래서 얘를 다른 말로 이제 제3.5 정규형 그렇게도 이제 부르기도 하죠. 그때 이제 일반적으로 만약에 이제 어떤 특정 테이블이 제3 정규형까지 왔다 그랬을 때는 이제 후보키가 이제 여러 개 존재합니다. 그때 이제 후보키들이 서로 중첩돼서 나타나는 그런 경우에 우리가 적용 가능한 게 BCNF요. 만약에 지금처럼 이렇게 테이블이 있는데 그때 이제 우리 A라는 필드, B라는 필드, C라는 필드 이렇게 세 개의 필드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자고요.
요 BCNF는 이제 언제 우리가 하냐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A라는 필드가 있고 B라는 필드가 있는데 밑에 보니까 이제 밑줄이 그어져 있죠.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복합키로 이제 기본키가 이제 설정이 되어 있을 때 그때 이제 요 두 개의 키를 이용해서 우리가 C라는 걸 이제 결정을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야 완전 함속 중속 관계가 되는 거죠. 만약에 A 값 요거 하나만 가지고 만약에 C가 결정이 된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부분적 함속 중속 관계죠. 그러면 얘는 이제 이 정규형에 위배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얘는 이제 A랑 B랑 이 복합 키를 이용해서 이제 C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완전 함수적 종수 관계죠. 그럼 이제 이 정규형을 이제 만족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A는 B다, B는 C다 그런 관계가 없어요. 그 관계를 보고 우리가 이행적 함수적 종속이라고 했죠. 그럼 얘는 이제 3정규형을 이제 만족한 거죠. 그래서 A다, B다 해서 이 두 개의 복합 키를 이용해서 무조건 이제 C가 이제 결정이 돼요.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게 이 C라는 거 하나를 가지고 거꾸로 이제 B를 결정하거나 아니면 거꾸로 이제 A를 결정하는 그런 경우가 이제 발생한다고요. 지금 이 테이블에서는 지금 A, B 이 두 가지를 묶어서 우리가 후보키로 이제 설정을 한 거죠. 그 얘기는 이런 테이블에 있을 때 이 두 개를 우리가 복합키로 그렇게 설정하는 게 가장 최선이다. 그렇게 이제 선택을 해서 이렇게 이제 복합키로 구성을 했다고요. 근데 그때 이제 C라는 아이가 있을 때 이 C가 이제 후보키가 될 수가 있어요? 안 되죠. 말도 안 되잖아요. 왜? 얘 혼자 독자적으로 그렇게 결정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이 두 개를 우리가 복합키로 구성해서 기본키로 설정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얘 하나만 가지고 그냥 기본키로 설정해버리면 끝나는 건데 뭐하러 이 두 개를 묶어서 복합키로 그렇게 결정을 하냐고요. 그래서 이 C는 후보키가 될 수가 없는 그런 속성을 보고 얘기해요. 해서 이 두 가지가 이제 복합키로 구성되어 있다. 그 얘기는 C는 이제 후보키가 될 수가 없다라는 그 의미예요. 자, 그럼 이제 예제 문제를 통해서 같이 한번 보자고요. 자, 우리 문제를 보니까 수강교수라는 이 테이블이 있대요. 자, 지금처럼 수강교수라는 테이블이 지금처럼 이렇게 있죠. 여기서 이제 결정자가 후보키가 아닌 그런 속성을 분리를 해라. 분리를 해서 BCNF를 만드시오.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자, 지금 얘네들끼리 이제 종속관계를 좀 보자고요. 지금 여기 보니까 학번하고 과목명 이 두 가지가 지금 기본키로 설정돼 있죠. 자, 지금 이 테이블을 보니까 학번하고 과목명에 지금처럼 이렇게 밑줄이 그어져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복합키를 사용하겠다. 그 얘기죠. 그때 이제 학번하고 과목명 이 두 가지를 합쳐서 담당 교수가 결정이 된다. 그거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번하고 과목명이 이제 결정자고 담당 교수가 이제 종속자가 되는 거예요. 그때 지금 이 테이블 안에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 각각의 학번들, 그러면 각각의 사람들, 학생들을 얘기하는 거죠. 각 학생들마다 이제 어떤 과목을 수강하는지 그 이제 수강 신청을 했나 봐요. 근데 지금 여기 보니까 데이터베이스라는 과목이 있는데 홍길동이 담당 교수래요. 그리고 그 밑에 거 보니까 또 데이터베이스 하고 나는데 홍길동이 담당 교수고요. 그 밑에 보니까 데이터베이스 하고 나는데 이순신이 담당 교수예요. 이럴 수 있어요? 있죠. 데이터베이스라는 이 한 과목을 한 학교에서 한 교수님만 수업하는 게 아니라 여러 교수님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때 이제 학번이라는 게 A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과목명이 B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담당 교수가 C라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지금 학번이 기본키고 그 다음에 우리 과목명도 기본키다 하고 밑줄이 그어져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복합키로 그렇게 이제 사용되는 거예요. 그때 이 테이블에서 학번하고 과목명 이 두 가지를 복합키로 사용한다. 그 얘기는 이 테이블에서는 이렇게 두 개를 묶어서 복합키로 사용하는 게 가장 최선이다.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 C라는 거, 이 담당 교수는 후보키가 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후보키가 될 수가 없더라.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학번이라는 거랑 우리 담당 교수 이 두 가지를 묶어서 과목명을 결정할 수 있어요? 있죠. 이 학번을 가진 사람의 담당 교수는 이건데 이 두 개가 나왔을 때 과목명이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학번하고 담당 교수 이 두 가지를 가지고도 우리가 과목명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테이블에서는 이 두 가지가 복합키로 이제 사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사용해서 담당 교수를 결정하겠다. 이 두 가지를 복합키를 사용하는 게 가장 최선이다. 그렇게 이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때 이 담당 교수라는 이 필드는 후보키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이 테이블에서 이제 결정자가 후보키가 아닌 거를 분리하는 거예요. 분리. 그때 이제 담당 교수라는 거 요걸 이제 하나 띄어내는데 그때 이제 담당 교수들마다 과목명이 딱딱 정해져 있겠죠. 그래서 과목명하고 담당 교수 이 두 가지를 이제 띄어내는 거예요. 이 테이블에서. 그렇게 해서 이제 BCNF를 만들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분리시킬 수 있습니다.
해서 수강이라는 이 테이블 하나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교수라는 테이블, 요게 이제 하나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결정자이면서 후보키가 아닌 거, 후보키가 아닌 이 담당 교수를 지금처럼 이렇게 하나로 띄어내는 거, 이걸 보고 우리가 BCNF라고 그렇게 이제 부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정규형이요. 4정규형이라는 거는 테이블 R이라는 게 있을 때, 그때 이제 다중값 종속 관계가 이제 존재할 때, 그걸 보고 우리가 다치 종속이라고 하는 거죠. 이 4정규형에서는 다중값 종속, 다치 종속, 요것만 이제 잘 이해하시면 돼요. 얘는 이제 영어로 MVD, 그렇게 이제 불러요. 자, 그럼 다치 종속이 뭔지 좀 보자고요. 자, 예를 들어서 A가 있고 B가 있고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A 값에 따라서 이제 B 값이 결정이 되는데 그때 이제 B의 값이 여러 개가 존재할 때, 집합의 값이 그렇게 나올 때 그걸 보고 우리가 다치 종속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렇게 만약에 A하고 B 관계만 그렇다. 이런 게 이제 한 개만 있다. 그럴 때는 별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A의 값에 따라서 C의 값이 결정이 되는데 C의 값도 만약에 집합값이 나온다. 여러 개가 나온다. 그랬을 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A, B 요 두 개를 하나로 묶어서 테이블을 만들고요. A하고 C 요 두 개를 묶어서 또 하나의 테이블로 만드는 거. 그걸 보고 우리가 다치 종속, 제거라고 그렇게 이제 불러요. 그래서 이게 이제 4정규형이요. 그 다음에 이제 제5정규형이요. 5정규형은 우리가 조인 속성을 이용하는 걸 보고 얘기하는 거죠. 원래 하나의 테이블에 있을 때 이거를 두 개로 분해를 시켰어요. 분해를 시켰다가 다시 조인을 하게 되면 무손실 분해 원칙에 의해서 이제 원래 데이터로 다시 되돌아가야 돼요. 근데 이제 그렇게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언제 그렇게 안 되냐? 하나의 테이블을 두 개가 아니라 세 개로 쪼갰을 때, 세 개로 쪼갤 수밖에 없을 때, 그걸 보고 우리가 조인 조속성이라고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때 이제 조인 조속성을 갖는 그 속성들이 후보키가 아닐 때 이제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테이블 R에 대해서 모든 조인 종속성이 후보키를 통해서만 그렇게 성립되는 그런 정규형을 보고 우리가 제5정규형이라고 이제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4정규형이다, 5정규형이다, 이거는 그냥 이론적인 내용만 잘 기억하세요. 잘 기억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했던 거, 1정규형, 그 다음에 2정규형, 그 다음에 3정규형, 그 다음에 BCNF까지 그렇게 네 가지 있어요. 그 네 가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예제를 보고 그거를 파악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4정규형, 5정규형은 여러분들이 이런 이론적인 내용만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돼요. 우리 이 정규화라는 거는 우리 데이터베이스 설계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작업 중에 하나죠. 해서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시험에 나올 확률도 높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1정규형, 2정규형, 3정규형 그 세 개까지는 정규화를 여러분들이 직접 할 수 있게 충분히 숙지하고 지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제1정규형이다, 2정규형이다, 3정규형이다 거기까지는 테이블 그림을 주고 어떤 단계를 이제 정규화한 거냐 이제 그걸 이제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되는 건 뭐예요? 각 단계별로 어떤 거를 하는지, 그리고 부분적 함수 공속이다, 완전 함수 공속이다, 이행적 함수 공속이다, 그런 것들을 서로 이 테이블만 보고도 여러분들이 파악할 수 있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 잘 기억하시고 이 정규화는 정확하게 알고 지나가세요. 문제 4번이요. 문제 4번 보니까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설명에서 가로에 이제 공통적으로 들어갈 그 알맞은 답을 써라.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이제 테이블을 만들 때 이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데이터들이 이제 중복성이 됐든 종속성이 됐든 이런 것들을 배제하는 정규화를 이제 수행하는데요. 아래 그림은 부분 함수적 종속을 제거해요. 제거해서 제 몇 정규형을 만드는 과정이다. 그렇게 써져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부분 함수적 종속을 제거한다라고 나왔으니까 얘는 이제 이 정규형에 관한 설명이죠. 그래서 정답에 2하고 요 숫자만 이제 써주면 됩니다. 해서 지금 요 아래에 보게 되면 이제 테이블 그림이 나왔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볼 필요가 없죠. 여기서 이제 부분 함수적 종속을 제거한다. 이 말만 보고도 우리는 정답을 찾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문제가 정규화에 대해서 하는데 이 정규화는 우리 필기 때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중요하게 공부했던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쉽게 문제를 풀었을 겁니다. 자, 그래도 그림을 한번 보자고요. 자, 우리 그림 보게 되면 지금처럼 테이블 R이 있고 테이블 R1이 있고 테이블 R2가 있습니다. 테이블 R이라는 테이블이 지금처럼 이렇게 있는데 R이라는 테이블이 이렇게 있는데 그때 이제 R1하고 R2하고 이렇게 이제 두 개로 그렇게 이제 나눴대요. 테이블 R의 경우에는 C라는 게 있는데 C는 키에 해당하는 A와 B 중에서 A에만 종속되는 부분 함수적 종속이다.
이 문제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테이블 R에서 C를 이제 분리해서 테이블 R1과 테이블 R2로 그렇게 이제 만들면 제2 정규형에 해당하는 테이블이 완성된다. 그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정교화되는 그 과정만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도 충분히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정교화 과정 정리한 거 한 번만 다시 한번 보자고요. 그래서 우리 비정규형 그런 릴레이션이 있을 때 거기서 이제 도메인이 원자값이다. 그렇게 이제 만들게 되면 그게 이제 1정규형. 그걸 이제 얘기하는 거고 거기다가 이제 부분적 함수 종속을 제거하게 되면 그게 이제 2정규형이요. 그리고 이행적 함수 종속을 제거하게 되면 3정규형이 되는 거고 거기서 이제 결정자이면서 후보키가 아닌 것들을 제거하게 되면 이제 BCNF 얘가 이제 되는 거죠. 거기서 이제 다치 종속을 제거하게 되면 이제 4정규형이 되는 거고 거기서 이제 조인 종속성을 이제 이용하게 되면 이제 5정규형이 됩니다. 그래서 정규화 과정 같은 경우는 필기 때부터 계속해서 공부하던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아직까지 이거를 못 외웠다면 꼭 기억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